보시면 이 이미지는 로지텍 무선 마우스고요. 이거는 M350 모델인 것 같대요. 자, 한번 보면은 M240이거든요. 일단 틀렸습니다. 자, 제가 두 개를 요청을 했는데 GPT는 아직 안 나오고요. 그 사이에 제미나이는 이미지가 나왔어요.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온선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제가 제미나이 그리고 챗GPT 관련된 영상을 올리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나는 제미나이가 훨씬 좋다, 나는 챗GPT가 훨씬 좋다, 이렇게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상태예요. 그래서 저도 어떨 때는 GPT가 좋고 어떨 때는 제미나이가 좋고 이게 조금씩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한 6가지 정도의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GPT와 제미나이 무료 버전을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드리려고 해요. 똑같은 질문지를 주고요. GPT랑 제미나이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지 같이 살펴보고, 그래서 어떤 부분에 각각 강점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총 카테고리는 텍스트 그리고 이미지로 나눴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는 거, 혹은 인간관계에서 문제 해결을 하는 방법, 혹은 어떤 최신의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이미지를 어디까지 생성할 수 있는지, 내가 보낸 이미지를 얼마나 잘 파악하는지까지 한 번에 다 이 영상에서 우리가 파악을 해볼 거니까요. GPT랑 제미나이 중에서 난 뭐 써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혹은 나는 GPT나 제미나이를 쓰고 있는데 다른 AI는 어떻게 결과물을 내는지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집중해서 보시면 아마 그 결과를 바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AI에게 정말 많이 자주 물어보는 인간관계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직장 동료나 혹은 친구들, 뭔가 가족들과 트러블이 있을 때, 혹은 내가 뭔가 고민이 될 때마다 제가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예시 질문은요, 나는 직장인인데 직장 동료와 같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어. 근데 얘가 자꾸 일을 미뤄서 일이 잘 진행이 안 되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질문으로 한번 준비해 봤어요. 그리고 이 질문을 복사해서 챗GPT와 제미나이 무료 버전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 방법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많이 알려드리긴 했는데, 챗 GPT 같은 경우에는 gpt.com으로 들어가시면 바로 질문이 가능하시고요. 여기서 질문할 때 로그인 안 하셔도 질문은 가능하지만, 로그인 안 할 경우 내가 대화했던 그 기록들이 다 없기 때문에 가급적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제미나이도 한번 볼게요. 제미나이 역시 이제 무료 버전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구글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데, 왼쪽 위에 눌러보시면 2.5 플래시라고 해서 이게 무료 버전이고요. 2.5 프로 버전, 무료에서도 가능하지만 용량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 버전은 업그레이드를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무료 버전 비교이기 때문에 플래시와 GPT 기본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을 한번 넘겨볼게요. 자, 제가 미리 준비한 질문을 챗 GPT에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질문을 제가 제미나이에게 돌려보도록 할게요. 엄청 빠른 속도로 이제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GPT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질문을 GPT한테 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GPT의 결과물을 쭉 한번 내려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먼저 갈등 상황은 누구에게나 어려워요 라고 하면서 저한테 공감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방법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비폭력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해라, 대화를 이런 식으로 해봐라 라고 하면서 어떤 대화를 이끌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요. 두 번째는 공동 책임을 강조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요청을 문서화해라. 이거는 조금 구체적인 솔루션에 가깝죠. 그리고 네 번째는 상사나 팀 리더한테 얘기를 해서 중재를 요청해라. 다만 이거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내 감정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요, B에게 보낼 예시 메시지나 이메일이 필요하면 구성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번에는 제미나이의 결과물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도 쭉 한번 내려보면 1, 2, 3 제미나이는 5가지가 아닌 3가지를 솔루션을 주고 있고, 얼핏 한번 봐도 한 가지의 답변이 좀 긴 걸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죠. GPT는 하나하나에 대한 답변은 조금 짧았던 것 같아요. 위에서부터 읽어보면은 어려움을 겪고 있네.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라고 하면서 챗 GPT처럼 이제 공감을 먼저 해줍니다. 그리고 솔루션이 나와요. 1번 솔루션. 차분하게 상황 설명을 해라.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화를 시작할 때는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고, 아래쪽에 최근 B님께서 맡으신 업무 자료가 조금 늦어져서 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저의 상황과 필요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말로 전달해야 되는지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챗 GPT 결과물에서도 이 내용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 조금 읽어보면 챗 GPT에서 나온 이야기만으로 하기에는 대화가 원활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한번 들어가서 봐볼게요. 아까 GPT는 지난주에 요청드린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전체 일정 조정이 필요했어요. 혹시 어떤 부분이 어려우셨는지 공유해 주시면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답변을 해줬고요. 제미나이는 맡으신 업무 자료가 좀 늦어져서 제가 다음 단계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조금 더 공손한 느낌이 있어요. 챗GPT의 어떤 결과물들은 조금 더 문제 해결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대화체, 실질적인 느낌이 저는 좀 더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업무 분담과 기한 재조정을 논의해봐라. 이제 먼저 상대방과 대화를 시작한 다음에 그 대화 내용에서 어떤 부분들을 조정해봐라. 그리고 그 조정을 할 때 필요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사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도움을 요청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위의 방법들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요청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요청을 할 때 어떻게 요청을 해야 도움이 많이 되는지까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요, 아까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간략하게 나와 있어서 한눈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해하기에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제미나이는 실제 그 상황에서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얘가 좀 고려를 해줘서 좀 덜 민망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끔 말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제미나이가 유용하다. 근데 한눈에 나 뭐 해야 되지? 딱 파악해야 될 때는 GPT가 좀 더 유용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물론 여기서 추가적인 질문을 하면 아마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더 답변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다만 이제 저는 GPT를 쓰면서 생각하는 것들이 내가 개떡같이 말했는데 찰떡같이 답변이 나와야 업무의 효율도가 막 확실히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비교하려고 제가 추가 질문은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아이디어 제시입니다. 저도 일을 할 때 아예 처음부터 뭔가를 시작해야 될 때는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거든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아이디어를 물어본다거나, 혹은 난 직장인이야, 난 집에 있어 이러면 부업 아이디어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부업 아이디어를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질문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나는 40대 아기 엄마야. 이전에는 교육기관에서 책 만드는 일을 했었어. 지금은 육아를 하느라 일을 좀 그만뒀는데 한 달에 50만 원 이상 벌고 싶은데 내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업 아이디어를 얘기해 줄 수 있을까? 근데 단순히 아이디어가 아니라 내가 진짜 돈을 벌고 싶고 너무 어렵진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이 하나 있어요. 포화 상태인 분야를 제외해 달라고 했어요. 포화 상태인 분야를 제외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챗 GPT에 들어가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동일한 질문을 제미나이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면서 이제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는 챗 GPT랑 이제 제미나이 비교했을 때 이제 출력하는 속도도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둘 다 비슷하게 무료 버전은 빠르게 뽑아내기는 하는데 중간에 오류 걸리는 건 제미나이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이번에도 챗 GPT 무료 버전 답변부터 보겠습니다. 자, 내가 아이디어를 같이 제안할게. 다만 포화된 시장인 단순 블로그, 쿠팡 파트너스, 스마트 스토어 리셀링 같은 건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덜 포화된 진입장벽이 낮은 분야를 제시할게 라고 했어요. 쭉 한번 내려보면 1번 디지털 제품 제작, 2번 온라인 클래스, 3번 블로그와 디지털 제품을 연계해라, 4번 육아 소모임과 클래스 운영, 그리고 5번 출판사 작가 대상 원고를 정리하는 거라고 해서 총 5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엄마를 대상으로 해서 디지털 제품을 만드세요. 예를 들어 육아라던가 가계부, 시간관리, 육아일지 이런 것들을 디지털 제품으로 만드는데 PDF나 노션 템플릿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한 번 만들면 계속 팔 수가 있고요. 추천하는 이유는 당신은 육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 육아하는 엄마라고 했죠. 그래서 콘텐츠 제작, 책을 만들어 본 적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최적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하면 하루에 5개를 팔면 월에 75,000원을 벌 수 있어서 그런데 5,000원짜리 육아 템플릿을 하루에 5개 판매했을 때 월 75,000원이라고 했어요. 제가 분명히 아까 월에 50만 원 이상 벌 수 있는 걸 제시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랑 연계해서 매출을 더 늘릴 수 있다. 이 부분은 뭐 금액을 사실 늘리거나 개수를 늘리면 내가 버는 수익을 늘릴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제가 제시한 거랑은 조금 틀린 것 같아요. 하지만 좋았던 거는 나의 경험치를 반영한 부업을 제시했다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도 읽어보시면은 육아랑 그리고 클래스 혹은 글쓰기랑 연계된 그런 부업들을 제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추천하는 부업을 리스트업을 해놨어요. 부담이 없으려면 디지털 템플릿부터 하시고요. 글쓰기에 자신 있다라고 하면 블로그랑 디지털 상품,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좋다라고 하시면 소모임과 온라인 클래스라고 해서 질문한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맞춰서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제시를 할 수 있고, GPT가 아까부터 굉장히 특징적인 요소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답변을 줬는데 너 이 다음에 이런 거 필요할 것 같아. 혹시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해줄게 라고 그 다음 질문을 먼저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끔 일을 하다가 혹은 뭔가를 하다 보면 얘한테 뭘 시켜야 될지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GPT는 그 답변을 자기가 먼저 제시를 해줍니다. 필요한 것들을 여기서 그냥 골라서 그거 해줘 라고 요청을 하면 되겠죠. 이번에는 재미나이 답변이에요. 육아로 바쁘신 와중에 라고 하면서 공감을 먼저 해주고 있고, 부업 아이디어 하나, 2개, 3개, 4개, 이제 이번에는 4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들도요, 하나에 대한 답변이 아까 GPT랑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길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온라인 부업 아이디어고요. 50만 원 이상을 목표로 합니다. 첫 번째는 교육 콘텐츠 자료 제작. 이거 비슷하죠? 여기서의 장점이 나와 있고요. 다만 주의해야 할 부분이 나와 있는 게 아까 GPT랑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포화 상태 여부까지 나와 있고,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제가 분명히 금액 설정을 했는데 금액에 대한 내용은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디오 콘텐츠라고 되어 있어요. 오디오 콘텐츠 좋은 아이디어 같네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제 제시를 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래서 장점과 주의사항 포화 상태 여부가 되어 있고, 도서 리뷰라던가 육아용품 맞춤형 기획 콘텐츠 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어떠세요? 물론 사람마다 선호하는 아이디어나 방향성이 달라서 다르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느끼기에 뭔가 이 카테고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재미나이인 것 같고요. 다만 그래서 이거 어떻게 시작해야 돼? 라는 걸, 혹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돼? 라는 부분에 맞춰서 생각했을 때는 챗 GPT가 훨씬 더 컴팩트하게 이걸 어디에다 파세요? 크몽이나 숨고를 이용하세요. 이런 답변들이 실질적이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제미나이에서 아쉬운 부분은 수익 구조, 그러니까 제가 부업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그 돈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이 축약이 되어 있고 아이디어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게 좀 많이 느껴졌고요. GPT 부분에서는 사실 이 수익 구조랑 아이디어를 같이 가는데 그 아이디어들이 약간은 평이하다. 이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저는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왜 제미나이를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하냐면 제미나이가 제시하는 방식이 제가 생각 못했던 것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좀 제미나이를 선호했었나?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미나이 답변 보면은 추가 팁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만 아까 GPT에 있었던 이 추가적인 답변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내가 뭘 질문해야 되지? 이거는 알아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AI를 처음 사용한다 이러면 GPT가 오히려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최신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최신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원래 챗GPT는 최신 정보 업데이트가 거의 안 되어서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는데, 이제는 GPT가 웹 검색이 가능해지면서 사실 제미나이 못지않게 최신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2025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유튜브 사용자 연령대별 선호 분야를 분석하고 50대가 가장 선호하는 유튜브 채널 3개, 그리고 그 인기 요인을 알려줘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PT에 질문하고요. 제미나이한테도 질문을 합니다. 엄청 빠르게 답변이 나오고 있죠. 내려보시면 연령대별 유튜브 선호 분야 GPT입니다. 10대부터 이렇게 표로 한눈에 보여줘서 굉장히 가독성이 좋고요. GPT가 확실히 한눈에 파악하기엔 되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거 눈으로 글자 읽는 것도 일이잖아요. 여기 중에 제가 50대 강조했기 때문에 50대는 이런 선호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기 조그맣게 시그널이라고 있죠. 이거를 눌러보면 뉴스 기사로 연결이 됩니다. 웹 검색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떤 거를 주장할 때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같이 넣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거를 한번 보면은 날짜가 24년 11월 26일이에요. 저는 25년도 거를 제시했는데 11월 26일이니까 유사하긴 하지만 정확하게 제가 얘기한 그 최신성이 반영은 조금 덜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은 채널 3개를 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컨텐츠와 특징, 인기 요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약해서 마지막으로 이 정보를 알려주고 있고요. 여기 출처 부분을 누르면 각각 어떤 출처에서 근거에서 이 답변을 만들어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GPT의 정말 큰 강점이다 혹은 개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무료 버전인데도 이 정도까지 나오게 되네요. 자, 다음은 제미나이 무료 버전입니다. 제미나이는 이번에도 줄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 줄글이 싫다 이런 분들은 제미나이에 약간의 장벽은 있을 것 같습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잘 분석을 하고 있고요. 50대의 채널, 카테고리를 분석하고 그 예시를 보여주고 있네요. 아까 GPT 같은 경우에는 딱 3개의 채널을 이야기를 했으면 여기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 관련된 채널, 카테고리 관련된 채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기 요인이 이러하다라고 되어 있고 GPT랑 다르게 링크가 없네요. 그러니까 어떤 걸 제시는 했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 내용이 없다. 근거 내용을 다시 물어봐야 된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제가 유튜브 채널 3개를 물어봤는데 사실 그 3개를 꼽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를 알려주고 그 안에 있는 채널들을 제시한 방식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논리적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건 제 생각이라서 여러분 생각은 다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의견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확실히 이렇게 비교하니까 두 개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GPT가 좀 더 요청한 거에 명확하게 답변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텍스트는 여기까지 하고 이미지 생성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이미지 생성이 가능하냐 안 하냐부터 알아볼 건데요. 먼저 챗GPT도 무료 버전, 제미나이도 무료 버전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신비롭고 밝은 동화 같은 이미지의 느낌을 만들어줘. 고양이와 강아지가 나왔으면 좋겠고 원색을 주로 써줘. 챗GPT에 요청을 하고요. 제미나이에게도 요청을 합니다. 자, 제가 2개를 요청을 했는데 GPT는 아직 안 나오고요. 그 사이에 제미나이는 이미지가 나왔어요.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속도로 따지면, 이미지 생성 속도로 따지면 제미나이가 압도적으로 빠르다라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제미나이는 지금 뭐 한 10초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자, 제가 요청한 거 전체적으로 신비롭고 밝은 동화 같은 이미지에 강아지랑 고양이가 등장했으면 좋겠고 원색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 모든 게 반영된 걸 볼 수가 있죠. 심지어 나비까지 그려줬네요. 제가 요청한 부분이 다 반영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갑자기 궁금한데 여기서 수정사항도 반영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비는 없었으면 좋겠어. 나비를 이미지에서 제외해. 과연 제미나이가 수정사항을 얼마나 잘 반영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중에 아직도 GPT는 이미지 생성이 안 되고 있어요. 와, 아까 이미지에서 정확하게
나비가 빠진 이미지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무료 버전 이미지 제작으로 봤을 때는 압도적으로 제미나이가 좋은 걸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사실은 제가 챗GPT 무료 버전에서 이미지 생성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챗GPT 무료 버전에서 이미지 생성이 가능해? 이미지 생성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한 게 맞죠? 그래서 프로 버전에서만 이미지 생성이 가능해요. 그래서 무료 버전 챗GPT는요, 텍스트 기반 질문과 답변만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들어가 보면요, 리스트에서 제가 아까 질문했던 이미지가 아예 없어요. 그러면 GPT로는 이미지 생성이 불가하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제미나이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제미나이 무료 버전에서 이미지 생성 개수에 제한이 있어?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오, 제한이 있대요. 특정 개수 이상을 생성하면 오늘은 더 이상 이미지를 만들 수 없다라고 나와 있고 24시간 이후에 초기화가 된다라고 합니다. 다만 그 개수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네요. 무제한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대략 몇 개 정도 제작하는 무료 버전에서. 그리고 제가 질문하는 거에 왜 반말로 질문하냐라고 댓글이 달렸는데, 반말로 질문하든 존댓말로 질문하든 얘의 답변에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제미나이 무료 버전으로는 10개에서 20개 정도를 생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사실 저는 지금처럼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다 GPT랑 제미나이한테 물어본다. 유료 버전은 100개에서 150개까지 생성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미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지 하나를 챗GPT와 제미나이한테 주고 이 이미지를 한번 분석해 보라고 할게요. 플러스 눌러서 사진 및 파일 추가, 이미지 하나를 제시합니다. 이 이미지의 상품이 어떤 건지 알려줘. 그리고 제미나이한테도 물어볼게요. 그런데 제가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GPT 4.0의 무료 플랜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채팅에 첨부 파일이 있으니까 계속하려면 4.0이 필요해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첨부 파일, 이미지를 넣었잖아요. 이거는 유료 버전에 사용되는 거라서 일부, 그러니까 한 2-3개 정도는 사용이 가능한데 계속해서 사용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이미지 분석 기능을 사용하려면 돈을 더 내야 됩니다. 보시면 이 이미지는 로지텍 무선 마우스고요. 이거는 M350 모델인 것 같대요. 자, 한번 보면은 M240이거든요. 일단 틀렸습니다. 근데 이제 M350도 사실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알 수는 없을 것 같긴 해요. 이거 이따 제미나이한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모델일 가능성이 높고 색상도 여러 가지가 있고 어떤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다. 모델명을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하단에 스티커나 배터리 커버 안쪽을 확인해봐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챗GPT가 일단 무료 버전에서 이미지 분석이 좀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음은 제미나이입니다. 얘는 또 영어로 얘기하고 있네요. 왜 갑자기 영어로 얘기하는 거야? 한국말로 번역. 얘도 350 무선 마우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350이 요즘 버전이어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GPT에 비교하면 얘는 좀 답변이 간략하죠. 하지만 이 제미나이에서 이미지 분석하는 것들은 GPT랑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GPT의 그 결과물은 유료 버전의 결과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료에서는 2-3개 정도만 가능하다는 거. 자, 이제 마지막 비교입니다. 마지막에는요, 이 이미지를 주고요, 여기가 어딘지를 물어보려고 해요. 플러스를 눌러서 사진 및 파일 추가, 그리고 이 이미지에 나와 있는 공간이 어딘지 알려줘, 그리고 추가 정보도 같이 알려줘 라고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미나이도 동일하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빨라요. 이 이미지는 영국 런던에 위치한 내셔널 갤러리를 보여주고요. 이 빨간 배너에 이 문구를 보니까 확실합니다. 여기 개요가 나와 있고 특징, 관람 포인트,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다면 얘기를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하나 물어볼게요, GPT한테. 너의 답변은 유료 버전 답변과 동일해?
아, 지금 내 답변은 GPT-4 기반, 그러니까 유료 버전의 답변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네요. 그래서 무료 버전에서는 지금 이미지 인식이 두세 개 정도 가능하지만 유료 버전의 일부를 사용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제미나이 무료 버전 가보면 여기도 내셔널 갤러리입니다. 그리고 추가 정보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 둘 다 정확하게 답변을 주기는 줘요. 다만 GPT는 방금 보셨듯이 조금만 하면 바로 도달이 되면서 더 이상 사용이 좀 어렵다. 그래서 이미지를 내가 주로 사용하는데 무료 버전을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압도적으로 현재는 제미나이가 좋은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료 버전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어디가 더 나은지는 그건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GPT와 제미나이 무료 버전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했던 이 두 개의 AI 차이가 확실하게 느껴지시나요? 저도 오늘 써보면서 아, 이런 부분들에 각각 장점이 있네 라는 걸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필요할 때는 GPT를 쓰고 또 다를 때는 제미나이를 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다음번에는 제가 유료 버전만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결과물을 비교해보고 어떤 게 나한테 더 유용한지를 판단해서 결제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AI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내가 나이가 많다 혹은 내가 너무 어리다 이런 것과 저는 AI의 사용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저희 부모님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 주변에는 초등학생 자녀들에게 AI 사용법을 알려줘서 숙제를 하거나 혹은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좀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AI가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 혼자만 알고 있기보다는 서로 각자 경험한 것들을 공유하면서 나누는 과정에서 또 다른 발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미나이에서 가장 유용한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GPT에서는 이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온선 채널에 가서요. 챗GPT 링크를 여기 입력하고 이 유튜브 링크를 요약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누구나 다 온선처럼 유튜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챗 GPT 많이 사용하시나요? 저는 요즘 GPT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게 있어요. 바로 구글에서 만든 제미나이입니다. 클로드보다 글을 더 잘 써주고요. GPT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를 할 때라던가 일상생활에서 이 제미나이를 이용하지 않고는 이제 일상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정말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직 안 써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게다가 GPT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강점을 갖고 있는데 이걸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오늘 제 영상에서는요, 이 제미나이와 챗 GPT를 비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제미나이를 어떻게 사용해야 우리가 실생활에서 혹은 업무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전체적으로 다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제미나이는요, 구글에서 만든 AI 프로그램이에요. 처음에 뭐 따로 다운을 받거나 하실 필요가 없이 구글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미나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제미나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맨 위쪽에 구글 제미나이라고 이제 보이시죠? 아니면요, 구글 로그인을 하시고 여기 점 9개 있는데 누르시면 제미나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를 눌러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시면 바로 로그인이 되게 돼요. 처음이신 분들은 아마 동의함이라는 화면이 뜰 수도 있는데 이렇게 구글 로그인을 하게 되면 바로 제미나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화면은 GPT랑 거의 비슷해요. 자, 이 오른쪽 화면이 대부분 답변이 나오는 화면이고요. 아래쪽에는 질문이 나오는 그 화면입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내가 한 질문들이 이쪽에 차곡차곡 쌓이게 될 거예요. 자, 일단 제미나이를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왼쪽 상단에 여기 보시면 2.0 플래시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를 한번 눌러보시면 이 제미나이의 버전들이 쭉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빠르고 간단한 답변,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게 2.0 버전이고요. 뭔가 내가 좀 긴 글, 그리고 추론이 필요하다. 간단한 질문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있는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다. 어떤 업무적으로 사용할 거다 라고 하시면 2.5 프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써있긴 해요. 추론, 수학 및 코딩이라고 해서 코딩을 한다거나 뭔가 수학적인 결과물을 내야 된다거나 좀 더 복잡한 텍스트를 써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2.5 프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무료 버전에서 사용은 가능한데 어느 정도 횟수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2.0을 두고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2.5를 내가 계속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제미나이 어드밴스드 여기 업그레이드를 눌러서 결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저는 제미나이를 유료 버전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미나이를 어떻게 사용하냐? 정말 쉬워요. 그냥 여기 질문칸에 질문을 하시면 돼요. 뭐든 다 가능하고요. 오늘 오후 날씨를 물어보셔도 되고 근처에 맛집을 물어보셔도 되고 내가 평소에 식단이나 건강에 관심이 많다 그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에 좋은 음식 알려줘 라고 물어보고요. 엔터를 치셔도 되고 여기 화살표를 눌러주셔도 돼요. 그럼 잠시만 기다리시면 이렇게 답변이 나오게 돼요. 고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 채소, 과일, 통곡물, 저지방 단백질, 견과류, 기타. 그 답변이 쭉 나오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GPT처럼 이어서 질문이 가능합니다.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요리를 알려줘.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이 음식들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요리를 알려주고 레시피까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살펴보면서 내가 이 레시피로 요리를 할 수도 있어요. 이 내용을 표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 위에서 한 내용을 바로 표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제가 쓰면서 느낀 건 다른 AI 프로그램보다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로 한눈에 보기 쉽게 만들어주는 걸 볼 수가 있죠. 뭐 건강 정보라던가 요리법, 뉴스, 혹은 내가 궁금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도 돼요. 내가 텍스트로 치는 게 불편하다, 난 말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이쪽에 마이크 사용 눌러서 마이크로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허용 눌러주시고 제미나이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줘. 말씀을 다 하시고 나면 이 마이크를 한 번 더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 글자가 입력이 완료된 거거든요. 이 글자 중에서 혹시 오타가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제출을 눌러주시면 돼요. 엔터를 치셔도 되고요. 간혹가다 마이크를 누르시고 왜 답변이 안 나와 하시는데 한 번 더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질문하면 그거에 대한 답변들이 쭉 나오게 되죠. 확인이 되시나요? 자, 그리고 제미나이에서는 조금 더 재미있는 기능이 하나 있는데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이 답변을 이제 좋다, 안 좋다 평가를 할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이 더보기에 점 3개를 눌러보시면 대답 재확인이라는 게 있어요. 얘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누르면 확인 완료됨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답이 제대로 됐는지 가끔가다 이상한 답변이 나올 때도 있으니까 재확인을 해서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챗 GPT랑 이 제미나이가 어떤 큰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미나이에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유튜브 영상에 링크를 읽어낼 수 있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온선 채널에 가서요. 동영상 중에 챗 GPT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이 영상에 링크를 한번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사하면 링크가 복사가 되죠. 링크를 여기 입력하고 내용을 정리해줘 라고 하면 이 유튜브에 연결을 하게 되고요. 이 유튜브 링크를 요약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너무 자주 보다 보면 사실 정보 때문에 계속 봐야 되긴 하는데 방금 그 영상 같은 경우에 40분, 50분 걸리는 영상을 다 보기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돼요. 먼저 제미나이에 링크를 붙여넣어서 내용을 정리해줘 라고 하면 타임라인까지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한번 미리 확인하고 영상을 보면 훨씬 더 내용 이해가 잘 되기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GPT에서는 이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제미나이에서 가장 유용한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기능, 제미나이는요 구글에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구글 서비스들과 연동이 됩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랑 연동이 되는데 구글에서 운영하는 지메일, 구글 드라이브, 구글 폼 이런 것들이랑 다 연동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골뱅이를 하고요. gmail을 쳐요. 그럼 이제 구글 메일이죠. 메일에서 강의 관련된 메일 찾아줘. 강의 제안
제가 G메일을 사용하는데 어떤 강의 제안 관련된 메일들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 얘가 바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G메일 설정이 꺼져 있다라고 되어 있죠. 제가 지금 연동을 안 시켜놓은 거거든요. 여기에 계속을 누르셔서 화면으로 뜨는 기능 사용 설정 다음 누르시고 사용 설정 저장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그 화면으로 들어가서 다시 요청 눌러주시면 연결이라고 누를 수 있는 화면이 뜨고요. 이거는 한 번만 진행하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 연결이 바로바로 됩니다. 자, 어디서 어떤 메일이 왔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여기 자세히 알아보기 여기를 눌러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메일을 누가 보냈는지 이 링크도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내가 뭔가 방대한 양을 가지고 있다. Gmail뿐만 아니라 구글 드라이브라던가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메일을 찾아서 혹은 어떤 내용을 찾아서 여기서 바로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도 사용이 가능하세요.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하실 때는 이 물어보기 화면에 골뱅이를 누르시면 되는데 구글 드라이브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제가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한다 라고 했을 때 드라이브에 있는 내용을 찾을 수도 있어요. 운선 대본 찾아줘. 그러면 이 온선 대본이라고 써있는 이 파일이 하나 찾게 되죠. 그래서 아래쪽을 누르시면 요약본이 확인이 되고 여기에 보면 실제 그 대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바로 작업도 가능하세요. 위에서 찾은 대본을 전체 내용의 2분의 1로 수정해서 유튜브 대본으로 바꿔줘. 이런 식으로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이 파일들을 구글 드라이브나 지메일에 가서 찾지 않더라도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기존에 있었던 대본을 2분의 1 분량으로 수정해달라 라고 하니까 아예 이렇게 대본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아까 질문한 내용 중에 고혈압 관리에 좋은 음식 활용 이걸 표로 만들었었잖아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시트로 내보내기라는 게 있어요. 얘를 눌러보시면 스프레드시트 생성 중이라는 이 링크가 하나 뜨게 되고 잠시 기다리시면 생성되었습니다가 왼쪽에 뜹니다. 시트 열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아까 그 내용이 표로 정리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엑셀 구글 버전에서 이렇게 표시가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들을 여기서 수정하거나 혹은 보완하거나 표로 만들거나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죠. 실제로 이 파일을요, 파일 눌러서 다운로드해서 컴퓨터에서 직접 수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구글 워크스페이스랑 제미나이가 연동이 되면서 내가 만든 자료를 자유롭게 엑셀로 만들 수도 있고 엑셀을 다시 제미나이로 불러와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뭔가 다양한 작업들을 해볼 수 있다. 굉장히 편리하게 연동을 해놨다. 이게 핵심입니다. 사실 제가 제미나이를 좀 자주 사용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저는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만든다거나 혹은 글을 쓸 일이 굉장히 많은데 원래는 글쓰기 하면 1등이 클로드라는 AI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클로드보다 얘가 더 글을 잘 써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나 친구들한테 내가 뭔가 안부 문자를 보내고 싶은데 뭐라고 하지? 너무 오랜만에 해서 좀 걱정인데? 라고 할 때 그 문자를 제미나이에게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채팅으로 한번 해볼게요. 왼쪽에 새 채팅을 누르시면 손자에게 보낼 안부 문자 써줘. 자, 그러면 손주에게 보내는 안부 문자 메시지가 다정한 기본 메시지 버전, 날씨와 계절을 언급하면서 보내는 메시지 버전, 짧고 간단한 메시지 버전,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하게 이제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꿀팁까지 나와요. 손주 이름 부분에 손주 이름을 넣어라. 할미, 할아버지 중 호칭을 선택해라. 손주 상황을 맞춰서 내용을 수정해도 된다. 상황을 제미나이한테 주면 맞춤형으로 아예 내용을 바꿔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써준다라는 게 제미나이의 이제 큰 장점 중에 하나고요. 자, 그런데 실제로 저는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냐면요. 긴 글을 써야 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유튜브 영상 대본을 하나 만든다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 제미나이에 대한 대본을 하나 만들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어떻게 실제로 제가 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채팅에 들어가서요.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미나이를 주제로 유튜브 영상 만들고 싶어. 주제를 추천해줘.
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유튜브에서 어떤 주제로 하는 게 좋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구글 제미나이 활용법, GPT급 무료 AI의 등장, 두 개의 비교, 실시간 GPT, 구글 제미나이 이런 식으로 뭔가 주제를 추천을 해주고요. 링크들을 눌러보면 이 주제를 가지고 유튜버들이 이미 올렸던 주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고해서 할 수도 있고요. 별도로 내가 이걸 응용해서 쓸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아래쪽에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영상들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현재 유튜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주제 10개를 추천해줘. 재미나이 관련된 걸로. 그러면 재미나이를 활용한 창의적인 글쓰기, 나만의 맞춤 식단 만들기 이런 주제들이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내가 만약에 기존 유튜버들이랑 다른 주제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서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걸 한번 해볼게요. 주제를 정했어요. 이 주제로 대본을 쓰려고 해. 근데 바로 대본을 써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대본을 바로 써달라고 하면요. 이 주제에 맞춰서 내용이 막 중구난방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대본을 만들기 전에 구조를 먼저 짜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구조를 먼저 만들어줘.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과정들 있잖아요. 과정을 좀 쪼개서 하나씩 요청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인트로를 이렇게 구성을 해주는 거예요. 본론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본론 두 번째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세 번째는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이 흐름을 보고요. 내가 이 흐름대로 만들어도 되겠다라고 하면 이제 대본으로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뒤쪽에 있는 이 추가 팁을 맨 처음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요청을 하시면 돼요. 본론 3번 추가 팁을 영상의 맨 앞쪽으로 옮겨서 구성을 바꿔줘. 그러면 아까랑 비교했을 때 인트로가 나오고 주의사항이랑 추가 팁을 먼저 얘기해 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대본을 처음부터 뽑는 게 아니라 혹은 우리가 원하는 글쓰기 목표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든 다음에 요청하시는 게 실제 내가 원하는 결과에 가깝게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유튜브 대본을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대본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대본을 가지고 그대로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이 방식을 이용해서 뭔가 보고서를 만든다거나 문서를 만들 때 굉장히 간단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AI가 나오고 나서 일반 직장인들의 업무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이 제미나이를 이용해서 보고서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새 채팅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한번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유튜브 사용 시간과 사용량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하면요. 잠깐 기다리면 서론, 결론까지 만들어주죠. 지금 제가 2.0 플래시 버전으로 사용을 했는데 만약에 여기 버전에서 2.5 프로 버전으로 하게 되면 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동일한 질문을 진행해 볼 거예요. 그리고 2.5 프로입니다. 아까는 굉장히 간단한 정보만 나와서 보고서라고 사용하기에 조금 애매하긴 했어요. 그러면 이 제미나이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게 보이고 개요부터 해서 이제 결과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까보다는 조금 더 길어졌죠. 근데 더 자세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청해 볼게요. 이전 영상에서 반말로 해도 되냐라고 하셨는데 반말, 존댓말 다 상관없습니다. 편한 대로 사용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훨씬 더 이 보고서가 실제 논문이나 보고서 형태로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작성일부터 개요, 목적, 연구 범위, 방법, 점유율, 시간 분석. 아까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되게 되죠. 이 제미나이한테요, 구체적으로 어떤 글자 수까지 지정한다거나 분량을 지정하면 훨씬 더 그거에 맞춰서 나오는 결과물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성된 어떤 보고서를요, 말투를 바꿀 수도 있어요.
이 보고서는 너무 어려워.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해주고 말투도 초등학생에게 말하듯이 다정하게 바꿔줘. 제가 추가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서가 있고 이거에 대한 말투나 톤을 바꿔달라 라고 요청을 했는데, 자, 말투가 아예 바뀐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아까는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보고서 작성일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연구 개요 막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안녕 친구들로 시작하죠. 초등학생이 읽을 거다라고 하니까 말투가 아예 바뀌었고, 실제로 이 초등학생들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게끔 이 패턴들이 아예 다 바뀐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결과물을 내가 원하는 말투라던가 톤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아까 썼던 대본을 온선 스타일로 바꿔줘 이렇게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용이해졌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제미나이는 이미지 쪽에서도 강세입니다. 챗 GPT가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를 잘 만들어서 인기를 굉장히 많이 끌었는데, 이 제미나이도 그림을 잘 그려요. 한번 요청해 볼게요. 유채꽃밭 그려줘 라고 제가 요청을 했고요. 바로 이렇게 유채꽃밭을 그려준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얘를 애니메이션 버전으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 버전이 조금 달라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버전이라는 게 좀 이해가 잘 안 됐나 봐요. 얘를 지브리 스타일로 만들어줘. 근데 지금 보시면 생성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 GPT 같은 경우에는 이걸 기다릴 수도 없고 계속 다른 작업들을 하면서 다시 돌아와야 될 정도로 오래 걸렸는데, 굉장히 빨리 1분도 안 걸려서 이렇게 무료 버전인데도 생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결과물이요, GPT 스타일하고 이 제미나이 스타일이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지 스타일이라서 각자의 선호도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이미지를 제작 요청하셔도 되고요. 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내가 뭔가를 봤어.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혹은 뭔가 이미지에 찍히긴 했는데 글자가 너무 작아. 이럴 때 요청할 수가 있어요. 파일 추가 누르고 파일 업로드 눌러서 파일을 하나 넣었어요. 이 나물 이름을 알려줘. 모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꽃 같은 것도 이 꽃의 이름을 알려줘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아, 시금치 나물인 것 같다 라는 결과물이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내가 잘 모르는 걸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파일 업로드. 뭐라고 써있어? 한국어로. 예를 들어 우리가 해외에 갔는데 간판에 뭐라고 써있는지 잘 모르겠어. 혹은 어떤 사진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 물어볼 수 있어요. 프랑스어래요. 그리고 한국어로 페인트다. 아, 여기는 페인트 가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이런 식으로 내가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것들도 이미지도 다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가능해요. 제가 지금 메뉴판 이미지를 하나 넣었거든요. 이 메뉴판에 써있는 글자를 표로 만들어줘. 자, 그러면 메뉴판에 써있는 글자를 표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얘를 아까 설명드린 대로 구글 시트로 보낼 수도 있겠죠. 챗GPT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렇게 이미지 안에 있는 글자를 인식하는 건 가능해요. 근데 아래쪽에 이 구글 시트로 만드는 이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시 복사해가지고 엑셀로 만든다거나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사실 제미나이에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간편하게 해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가계부를 작성하신다 혹은 뭔가 정리해야 된다 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통장에 찍힌 거를 아직도 하나하나 수기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엑셀로 되게 힘들게 작업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진만 찍어서 표로 만들어줘 라고 해서 바로 이 시트로 내보내기를 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손으로 하나하나 타이핑해야 됐던 것들 이 제미나이 이용하면 바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느껴졌어요. 자, 그리고요, 이제 왼쪽을 한번 보시면 메뉴 펼치기라고 있어요. 이게 펼쳐져 있으신 분들도 있으신데, 여기를 눌러보면 왼쪽에 최근에 내가 했던 이 질문들이 나오게 되고요.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 그 전에 했었던 이런 질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잼 탄색이라고 있어요. 여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쉽게 말하면 잼이라는 거는 GPT에서 GPT-S,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반복적으로 뭔가 질문을 해야 된다, 반복적인 어떤 결과물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내가 사전에 제작해 둘 수 있는 장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제미나이에서 미리 만들어둔 잼이 있는데요. 하나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외 선생님 눌러볼게요. 그러면 새로운 개념이나 뭔가 내가 배우고 싶은 것들을 물어볼 수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답변을 잘 해주는 선생님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미나이가 뭐야?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제미나이에 대해서 그게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한 번 더 해볼게요. 챗 GPT가 뭐야? 자, 챗 GPT가 뭐야 했을 때 이 결과가 나왔고요. 제미나이가 뭐야 했을 때 이 결과물이 나왔어요. 두 개의 결과물을 비교하시면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결과가 비슷한 형태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잼이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형태가 어떻게 고정되어 있을 때 이 잼으로 만들어두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 유튜브를 찍는다고 했을 때 유튜브 대본을 만드는 기본적인 틀이 있거든요. 앞부분의 인트로에서는 뭔가 질문을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인사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이 잼에 미리 기록을 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시냐면 이 잼에 들어가서 잼 탐색을 누르시고요. 새 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문선 유튜브 대본 만들기. 자, 그러면 여기 요청사항에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면 돼요. 이 잼한테 너는 누구야?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 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할수록 좋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근데 간혹가다 이 요청들이 부딪히면요. 결과물이 좀 어색해질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내가 비슷한 결과물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싶을 때 이 잼을 이용한다. 그리고 요청사항을 계속 수정해 나가면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대로 만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써볼게요. 당신은 15만 구독자를 가진 디지털 사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튜버 온선입니다. 새롭게 생겨나는 AI 프로그램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 사용법부터 화면 구성까지 포함해서 유튜브 대본을 만들어주세요. 총 3,000자로 써주세요. 라고 요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여기 미리 보기에서 내가 물어봐서 이 요청사항이 잘 반영이 되는지 미리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식 부분은요, 얘가 결과물을 만들어낼 때 참고할 수 있는 지식, 예를 들어 기존에 제가 썼던 어떤 유튜브 대본이라던가 이런 걸 넣을 수도 있어요. 요청사항은 이렇게 간단하게 쓰셔도 되지만 말투가 어떤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를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드에 대해 알려줘 라고 제가 주제를 줬죠.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대본이 나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온선입니다. 클로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클로드 너는 누구니? 클로드는 뭐뭐예요. 이거 대본 보세요. 누구나 다 온선처럼 유튜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사이트 접속해서 로그인하고 화면 둘러보고 정말 편리하게 설명을 잘 해주고 있죠. 나는 이 방식이 마음에 들어 라고 하면 저장을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채팅 시작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 잼은 참고로 왼쪽에 메뉴에서 여기 잼스에 확인이 가능하세요. 이제는 주제만 주면 돼요. 감마 AI 사용법 알려줘. 이건 또 다른 이제 AI 프로그램이죠. 그러면 디지털 세상의 길라잡이 온선입니다 라는 이 앞 멘트까지 해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화면 전환을 해야 될지, 흐름이 어떤지, 멘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다 나오게 돼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까지 해서 대본을 만들지는 않지만 내가 만약에 유튜브 대본이 처음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요청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살펴보시면은 굉장히 정교하게 내용이 되어 있고요. 사실 GPT나 클로드를 제가 사용할 때 뭔가 이거 한국 사람이 말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이거 기계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있었는데 제미나이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0 플래시만 사용을 해도 이 정도의 결과물은 잘 나온다는 거. 그래서 2.5 버전까지 쓰면 훨씬 더 방대한 양의 더 추론까지 해서 구체적인 답변들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잼스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저처럼 대본 버전을 만드실 수도 있고, 보고서 버전을 만드실 수도 있고, 이미지 제작도 내가 원하는 틀이 있다면 그대로 잼스를 만들어 놓고 매번 요청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본도요, 뭔가 임팩트가 강한 버전,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사용법 버전 다 나눠서 사용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이런 요청들을 줄여줄 수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이다. 그리고 일관적인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일관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게 큰 장점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설정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저장된 정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추가를 누르시면 이 제미나이한테 기억하길 원하는 것들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구독자 15만을 가진 유튜버 온선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전문가야, 이렇게 사전에 정보를 줘서 이 정보를 가지고 제미나이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 프로필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단 여기에 너무 지나친 개인정보, 내 이름이나 연락처, 성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너무 구체적으로 넣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제미나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사용법은 굉장히 쉽고 결과물은 드라마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써보셨으면 좋겠고, PC 버전뿐만 아니라 당연히 모바일 버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는 기회가 되면 모바일 버전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이기 때문에요,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고, 평소에 내가 GPT를 많이 쓴다 하시는 분들도 제미나이는 꼭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단 이 제미나이든 GPT든 이런 AI 프로그램들이 우리한테 준 정보들은 당연히 환각형상, 그러니까 정답이 아닐 때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의학적인 정보라던가 혹은 법률적인 거, 나한테 너무 중요한 요소들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더블 체크를 해보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아래쪽에 제가 제미나이 바로 접속하실 수 있는 링크도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온선이었고요. 주변에 제미나이 한 번도 안 써봤다 할 것 같은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도 이 영상 공유해서 바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얘는 챗 GPT입니다. 삼성전자 주가 알려줘. 자, GPT는 들어갔더니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는 54,800원입니다 라고 나와 있으면서 주요 정보 요약이 나오죠. 헤이 구글, 이번 주 일정 브리핑 해줘. 이번 주 일정은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촬영과 금요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친구 생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온선입니다. 여러분 방금 보셨나요? 진짜 놀랍죠? 헤이 구글 이렇게 부르고 내가 원하는 걸 요청하기만 하면 얘가 검색도 하고요. 내 구글 캘린더에 접속을 해서 내 일정 브리핑도 해주고요. 내 핸드폰에 접속을 해서 내가 엄마에게 사랑해라고 문자까지 보내줍니다. 저는 손 하나 쓰지 않았고요. 마지막에 문자 보내기 할 때 손 한번 썼네요.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앞쪽에서는 짧은 질문을 했지만 더 긴 질문, 요약하기, 장문하기, 뭐 긴 글에 어떤 대본을 쓴다거나 논문을 만드는 것까지 모두 다 이 음성으로 가능합니다. 더 이상 손을 쓰거나 타이핑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내가 길을 걷다가 혹은 운전하다가 설거지하다가 핸드폰 하나하나 눌러서 하지 않아도 그냥 부르기만 하면 이 모든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기능들은요, 챗 GPT에서는 안 되는 기능입니다. 사실 저는요, AI 프로그램, 제미나이, 챗 GPT, 클로드, 퍼플렉시티 다 결제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유용한 게 뭐냐? 현재로서는 2025년 5월 21일 기준으로는 제미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요, 챗 GPT랑 비교해서 우리 제미나이가 얼마나 압도적으로 좋은지, 여러분의 일상을 얼마나 완벽하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실제로 저도 이 방법들을 이용하면서 업무 속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 그리고 결과물의 퀄리티까지 정말 많이 좋아졌거든요. 여러분들께 모두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챗 GPT가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제미나이의 강력한 강점이 있습니다. 바로 구글 서비스와의 연동인데요. 평소에 지메일이나 구글 검색 혹은 구글 드라이브, 구글 폼 이런 거 많이 사용하시나요? 이 모든 서비스랑 제미나이는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뭔가 검색을 요청한다 라고 했을 때 제미나이는 바로 구글에서 검색을 하게 되고요. 내 메일을 확인해줘 라고 하면 바로 내 메일에 접속해서 그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자,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이 있는데 오늘은 모바일 버전으로 할 거예요. PC 버전은 이전 영상에서 제가 한번 다루기도 했고 모바일로도 정말 편리하기 때문에 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핸드폰 화면에서 플레이 스토어를 찾아서 눌러주시고요. 여기에서 검색 눌러서 제미나이 검색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글 제미나이라고 해서 이 모양 보이실 거예요. 여기 파란색 모양에 설치 눌러주시고요. 저는 지금 설치가 완료돼서 열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어플을 열어주시면 돼요. 자, 실제로 설치하면 어플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어플을 눌러서 들어가시면 이제 구글로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챗 GPT랑 모형은 똑같이 생겼고요. 아래쪽에 질문하고 위쪽에 답변이 이제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모바일에서 저는 대부분 타이핑을 하지 않고 목소리를 이용해서 사용을 많이 해요. 여기 오른쪽 아래 부분에 마이크 모양을 누르시면 바로 내 목소리를 말로 할 수가 있고 타이핑이 자동으로 됩니다. 제가 구글이랑 연동이 엄청 좋다라고 했잖아요. 바로 한번 물어볼게요. 지메일에서 최근 온 이메일 5개를 찾아서 요약해줘. 자, 그럼 제가 한 말이 바로 이렇게 뜨면서 연결 중이라고 뜨죠. 그래서 제 지메일에 접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최근 수신된 이메일 5건을 요약해드립니다 라고 해서 5월 22일 오전 9시 34분에 수신된 이 이메일과 이 내용은 사실 보안 이제 이메일이 왔다라는 뜻이고요. 그 전에 왔던 이메일, 또 그 전에 왔던 이메일들이 내용 요약과 함께 제가 요청한 대로 5개가 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지메일에 하나하나 들어가서 이메일들을 확인하지 않아도 이렇게 요약이 된다는 거죠. 이건 챗 GPT에서 절대 될 수 없는 구글과 연동된 제미나이에서 가능합니다. 자, 이것도 가능해요.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해서 계약서 파일 2개 찾아줘. 자, 이렇게 요청하면 제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을 해서 계약서 파일을 찾아줍니다. 한번 기다려 볼게요. 자, 제가 계약서 파일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특정 문구를 얘기해서 이런 문구의 파일을 찾아줘. 이것도 가능하고요. 그 파일의 내용을 이 제미나이한테 구글 드라이브에서 다음 2개의 계약서 파일을 찾았습니다. 자율성이란 밑줄 start mind. 자, 이렇게 계약서 파일을 찾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찾아낸 것들에 대해서 목소리로 얘기도 해주죠. 이건 제가 설정을 해둔 건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요. 이 계약서가 찾아지고 이제 PDF 파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를 누르시면 아래쪽에 해서 다운로드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파일을 찾고 이 파일을 핸드폰에서 바로 보는 거, 드라이브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바로 이 파일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유용하다. 심지어 아래쪽에 보면요, 이 계약서의 내용까지 적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놀랍게도 이것도 가능해요. 지메일에서 잡코리아가 보낸 메일을 확인하고 마지막 메일에 대한 답변을 써줘. 자, 잡코리아에서 온 메일들을 확인했다라고 하고 가장 최근에 온 메일의 내용, 제목과 내용들 확인이 가능하고요. 아래쪽에 어떤 내용으로 답장을 작성하고 싶은지를 물어봤죠. 제가 답변을 써달라라고 얘기했는데 방향성을 먼저 한번 물어보네요. 누구에게 보내는 답장인지 알려주면 작성에 도움을 줄 수가 있대요. 지원자에게 연락하거나 내부적으로 검토 의견을 전달하는 내용 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원 내용을 검토하고 면접 일정을 잡아서 연락 준다고 답장해. 알겠습니다. 지원자 백상현님에게 보낼 답장 내용을 아래와 같이 작성했습니다. 자, 보시면 받는 사람 누구한테 보낼 거고 제목은 이렇게 쓰면 되고 안녕하세요 누구누구님 이라고 하면서 실제 이메일 내용을 이 제미나이가 자동으로 작성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챗GPT에서도 이메일 답장하기는 가능합니다. 근데 제미나이와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챗GPT에서는 이 이메일 기존 내용을 내가 하나하나 복사 붙여넣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미나이에서는 알아서 내 이메일에 접속을 하고 그 메일 내용에 맞춰서 답변까지 써주죠. 아쉽게도 이메일을 자동으로 발송은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한번 시켜봤는데 시켜볼게요. 방금 그 사람한테 메일 보내줄 수 있어? 저는 이메일을 직접 발송할 수 있는 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아쉽게도 메일 발송은 안 된다고 하죠.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왠지 이것까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압도적인 기능은요. 구글 맵과 연동이 된다는 거예요. 질문 바로 한번 해볼게요. 이 근처에 한식 맛집 좀 추천해줘.
자, 한식 맛집 좀 추천해줘 라고 했는데 아래쪽에 현재 제가 있는 위치가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죠. 자, 제가 이 근처에 한식 맛집 좀 추천해줘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영양사가 차려주는 밥상, 오봉집, 아리제 들밥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 주변에서 사람들이 맛있다라고 하는 그런 맛집들을 추천을 해줍니다. 한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식 위주로 이제 추천이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현재 내가 있는 위치와의 거리라던가 평점, 어떤 종류가 있고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웹사이트 링크까지 되어 있어요. 이 구글맵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GPT를 사용할 때보다 훨씬 더 내 위치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고요. 단순히 뭔가 그 맛집만 추천하는 게 아니라 거리라던가 평점, 영업시간, 지도까지 자동으로 보여줍니다. 챗 GPT는 이런 위치 기반 질문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지도 제공이 아예 불가능하고요. 외부 링크라던가 웹2를 별도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 제미나이는 구글 맵과 바로 연동이 된다는 게 큰 장점이죠. 이것도 한번 물어볼게요. 천왕역에서 강남역까지 얼마나 걸려? 제가 지금 질문할 때 전혀 손을 쓰고 있지 않죠? 그냥 말로만 다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천왕역에서 강남역까지 대중교통으로 39분이 소요된다 라고 하면서 아래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글 맵이 연동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눌러보면요, 구글 지도에서 탐색 누를 수 있고요. 그럼 지도가 나오게 되고 교통수단을 뭘 타야 되는지까지 바로 연동이 돼요. 그래서 단순히 어떻게 가세요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글맵과 연동이 되면서 가는 루트도 보이고 시간도 보이고 뭘 타야 되는지까지 확실하게 나오죠. 자, 그리고 보시면 자동차로 이동하는 경우 현재 정확한 소요 시간을 안내해드리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는데, 참고로 24분 정도 소요될 수 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원래 제미나이에서 실시간 교통정보랑 소요 시간이 확인된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확인해 봤더니 아직 실시간 교통정보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된다라고 했다는 거는 구글맵이랑 연동해서 머지않아서 실시간 교통이 확인이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거기로 갈 때 지금부터 얼마나 걸려를 물어봤을 때 굉장히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GPT는 아쉽게도 실시간 교통 데이터나 이동시간 계산 기능이 내장되어 있지 않거든요. 제미나이가 이 구글맵과 연동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데이터가 좋게 나온다. 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주변에 있는 병원 중에 지금 열려 있는 곳 좀 찾아줘. 자, 제가 주변에 있는 병원 중에 지금 현재 열려있는 곳을 찾아달라라고 얘기했는데 병원 위치와 그리고 병원 정보, 그리고 영업 중인지까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게 제미나이의 큰 장점입니다. 자, 그리고 큰 장점은 바로 최신 정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미나이는 기본적으로 구글 검색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최신 정보 반영이 됩니다. GPT는 사실 원래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23년도 정보까지밖에 없어서 최신 정보가 잘 없다. 근데 요즘은요, 웹 검색이 GPT에서 도입이 돼서 챗 GPT에서도 가능하기는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이런 질문을 하면 GPT는 잘 답변이 안 나왔었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이 최신 정보에 대한 부분은 제미나이와 GPT가 둘 다 동일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신 정보 확인 한번 해볼게요. 삼성전자 주가 알려줘. 자, 그러면 2025년 5월 22일 기준으로 54,700원이다 라고 해서 실시간 정보가 나오게 되죠. 이거 챗 GPT에서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얘는 챗 GPT입니다. 삼성전자 주가 알려줘. 자, GPT는 들어갔더니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는 54,800원입니다 라고 나와 있으면서 주요 정보 요약이 나오죠. 현재 이 시점에 아주 디테일한 정보는 사실 제미나이가 조금 더 정확한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GPT도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실시간 정보가 반영이 되는 편이다. 다만 무료 사용자의 경우에는 GPT는 사용량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 검색 같은 경우에는 제미나이는 사용 제한이 없거든요. 근데 GPT는 사용 제한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무료 사용자도 제미나이를 좀 추천드리는 이유가 실시간 검색을 계속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제미나이가 압도적으로 좀 좋은 편입니다.
자, 그리고 6번째, 핸즈프리 기능이 압도적으로 제미나이가 좋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손을 쓰지 않고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고 있잖아요. 제미나이는 특히 운전 중이라던가 걷는 도중 내가 손으로 뭔가를 하고 있을 때 굉장히 유용성이 극대화가 됩니다. 사실 GPT도요,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듯이 이 음성 기능이 되기는 돼요. 다만 제가 음성 기능을 사용하려면 마이크를 꼭 눌러줘야 되거든요. 제미나이는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헤이 구글만 부르기만 하면 얘가 알아서 작동이 되면서 손을 하나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 한번 써보시면 사용 편의성이라던가 모바일 최적화 버전에서 제미나이가 압승이다 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게다가 핸드폰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도 계속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할 때 정말 유용하더라고요. 물론 GPT도 음성 기능 개선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이제 제미나이가 훨씬 더 이제 유용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제미나이 홍보대사가 된 것 같지만 한번 써보세요. 굉장히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이 확연히 느껴지실 거예요. 자, 이제 헤이 구글 이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기존에 내 핸드폰에서 헤이 구글, 그러니까 구글 어시스턴트를 사용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제미나이 어플만 핸드폰에 추가적으로 다운을 받으시면 제미나이로 검색을 할 수 있게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기존에 내가 사용을 안 하고 있었다라고 하시면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어시스턴트 이제 어플을 하나 다운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 플레이스토어 눌러주시고요. 상단 검색창에 구글 어시스턴트라고 이제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보이시는 이 어플이 뜨거든요. 여기에서 설치 눌러주시면 돼요. 설치가 다 끝나면 저처럼 열기로 확인이 되시거든요. 그럼 이 열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제미나이를 열까요? 아니면 구글 어시스턴트로 전환할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 구글 어시스턴트는 과거의 버전이기 때문에 제미나이를 열까요? 에서 제미나이 열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마 제미나이 어플이 깔려 있으시면 여기서 바로 제미나이 열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렇게 제미나이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또 어시스턴트 어플에 들어가 보시면 설정에서 활성화할 어시스턴트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설정 부분 손가락으로 눌러보시면 제미나이로 할 건지 어시스턴트로 할 건지 이런 부분들 설정이 다 가능하고, 만약에 나는 이 구글 어시스턴트 사용하기가 싫다라고 하시면 여기를 눌러서 화면을 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헤이 구글 하고 뭔가 요청을 했을 때 요청이 잘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챗 GPT보다 왜 제미나이를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 AI가 너무 발전이 빠르다 보니까 계속해서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확실히 어떤 텍스트나 좀 긴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때 그래도 딥 리서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GPT가 압승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나한테 맞게끔 좀 적절한 AI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뭔가 대중성 있게 구글과 연동되면서 좀 더 내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거는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사실은 제미나이가 좀 더 유용한 것 같더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좋더라 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한번 사용해보시고요. 나는 이렇더라, 나는 이런 게 좀 불편하더라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미나이가 나는 아예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지난번 제가 제미나이 전체 영상을 한번 찍은 게 있어요. 그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좀 더 되실 거예요. 자, 지금까지 온선이었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